예, 안녕하십니까. 이슬이TV의 박선우입니다. 여전히 옆에서 있는 임경환입니다. 아, 예. 자, 오늘은 연말이고, 또 오늘 방송되는 날이 연초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 2023년도, 네. 그동안 이슬이TV가 해왔던 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또 저희의 각오나 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를 좀 저희가 보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찍었죠, 진짜 날짜로? 작년 9월 6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0일은 넘었네요, 100일은. 100일이 넘었고 네. 총 편수는 한 40편 정도 올라왔습니다. 단독으로 찍으신 게 한 20편 이상. 그리고 이제 같이 찍은 게 한 20편 정도 될 거고요. 아트쇼 제일 아트쇼. 예, 아트쇼하고 이제 예술인들 그게 제일 많죠. 특집으로 좀 많이 썼고요. 네. 가장 그 뷰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신 거는 저희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총선 관련 그 후보자들 그거는 1부, 2부를 했는데 제 생각에 1부는 한 500회 정도 봤는데요. 2부는 한 2,500회 정도 들어와서 보셨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플러스 제가 지금 참가한다고 하는 더인천이 내년에 참가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올해 참가한다는 얘기를 넣긴 했으나 그 타이틀에 그게 있어져 있어가지고. 예, 뭐 그래서 뭐 인천의 언론 뭐 지각이 변동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역시 제목 장사를 좀 해서 그렇게 의뢰 있었고요. 이슬이TV가 정치 얘기를 진짜 거의 안 해다가 그렇습니다. 총선이라는 단어를 또 쓰니까 이것들이 또 뭘 터칠 게 있는지 그래서 뭘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뭐 이런 그런 거 없이 출마자들 다 리뷰 거의 다 했고요. 그렇죠. 최근에 출마 선언한 사람 빼놓고 다 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역시 올해 저희가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신 거는 저희가 첫 방송한 거, 우리의 각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임박이 저에 대한 프로필, 제가 또 임박에 대한 프로필 얘기하면서 준비 안 해가지고 잡대하게 막 올려가지고 어리버리하게 했는데 뭐 뒤에도 뭐 자막이 아니라 뭐죠? 뒤에 스크린도 상당히 되지도 않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시고 또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제일 기억나는 뭐 사람이나 횟수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총 지금 그 구독자 수는 300명 넘었고요. 오늘자로 337명입니다. 근데 무슨 느리게 가네요, 우리가. 느리게 갔지만 100일 넘어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뭐 일당백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조회를 하신 분이 다 합치면 뭐 꽤 되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이게 데이터를 좀 제가 보니까 노출된 게 한 3만 몇 건 노출됐다고 합니다. 이제 조회수는 이게 좀 그 한 달 조회수가 보통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요. 한 회당 한 500명 정도 보시는 거예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보시고 또 총 그 시청 시간을 총 보신 시간을 보면 한 60시간 정도 보십니다.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1분짜리부터 어느 때 30분짜리까지 하는데 대부분 다 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누적 시간을 보면 시청 시간은 한 60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한 달 정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뭐 총 시청자 수, 그러니까 저번 한 달 동안은 한 900명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매번 저희 그 유튜브에서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걸 다 준비.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그 핫하게 봤던 거는 총선 2부 하고 뭐 저희 그 더인천 창단한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방송했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외는 그 에어쇼를 성남에서 했었는데 제가 가서 진짜 거칠게 편집했는데 그것도 1,500회 이상 봤습니다. 사실은 이슬이가 아니라 인천에 어떤 뭐 정통이라고까지 표현하기 뭐하지만 좀 올바른 언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너무 밋밋하게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 잘못한 거는 인정하지만 준비하는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12월까지 뭐 시험 방송 비슷하게 했던 거고 저희가 거기서 좀 느낀 거는 또 하나는 현장성입니다. 현장을 얼마큼 많이 담아주냐에 따라서 보시는 분들이
그게 뭐 감각적으로 이렇게 뭐 놀이문화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게 좀 보였고요. 네. 심층적으로 좀 더 하되 좀 길게 저희가 30분만 이렇게 하는데 좀 짧게 10분 내에 15분 내에 끝내서 한 이슈를 다루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할 거고요. 네. 아까 우리 임박이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남는 분은 역시 저희가 첫 인터뷰고 그 이후에 이어서 지금 할 예정인 추석 때, 추석 때. 네, 추석 때 했던 양태인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냥 인천 사람이네요. 네, 인천 출생이고 70년 전에 살아오신 얘기를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셨더니 그 분량은 꽤 돼요. 네,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찾아서 다시 보시면 1시간 정도 되는데요. 인천에 동네 이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런 그때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가지고 사실은 나름대로의 그런 게 많아지면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게 서민의 삶이고 시민의 삶이니까. 이게 구술사 비슷하게 예, 그리고 또 그분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아마 후대에 그리고 지금도 그 손주들한테 한번 가끔 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참고로 그런 일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생활하실 때 네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육성도 녹음된 자료가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많지는 않고 몇 분 있는데요. 인터뷰하면서 그냥 늘 겸손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민망하게. 하여튼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짧게 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편집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께 좀 보여드리면 큰 어떤 뭐랄까 상수도 불러일으키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분도 계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 뭐 돌아가신 망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육성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요. 그쵸, 네. 그런 작업은 뭐 저뿐만 개인적뿐만 아니라 인천문화재단이나 인천시 역사 편찬이나 이런 데서 아마 지금 그 수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기억에 남는 분은 역시 양태인 선생님이 70년 동안 인천 얘기를 아주 담담하게 했던 게 저희한테는 제일 기억에 남고요. 주요 뉴스는 뭐 우리 임 박사가 저 정리했을 거라고 보는데 워낙에 뭐 핫하게 저희가 나름대로 핫하게 얘기했던 몇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혹시 기억나시는 제일 큰 뉴스 뭐 있으세요? 저희가 다뤄서 파문이 좀 있었거나 했던 거? 파문까지는 모르겠고. 파문은 모르겠고, 저는 첫째부터 우리가 아트, 문화예술을 하다가 아트 플랫폼 얘기를 좀 했고 시에서 좀 대응이 좀 늦다 이런 아쉬움을 표현했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터졌다고 하기엔 뭐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귀담아 들어서 살펴봤으면 좋았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래서 요즘 아직도 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진행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쉽고 세월문화재단을 제가 2번 갔는데 40년도 넘어 지난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모시고 야 경환아 이슬이 TV 보고 있다고 할 때 약간 그 감동 같은 거 그리고 인하대 처장이 저를 만나면서 반갑게 인하대 처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인하대 처장님 저를 만나가지고 임 박사님 저 이슬이 TV 잘 보세요. 그럼 이슬이 TV 왜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에 1,500명 60시간 이거보다는 제가 자부심을 갖는 거는 인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름 뭐 당색도 있고 이데올로도 있고 개인적 관계도 있어가지고 좋아요나 뭐 이런 것을 못 누르셔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고정 멤버가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위안을 제가 나름 통계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흐름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100일 대장정이 나름대로의 인천에 미스리 집이라는 걸 심어놓고 우리 가끔 얘기한 타니 얘기나 우리 캐롤리 얘기도 근데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이런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태인 선생님을 우리가 찾아뵙고 인터뷰하고 정말 소소한 사실은 우리가 뭐 옛날 역사를 길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역사들이 누적돼야 진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까지는 가진 사람들의 역사 쓰는 사람의 역사였는데 앞으로 우리 이스비가 뭐 계속되고 또 더 인천이 기회가 되면 그렇게 안 보이는 역사를 발굴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자료로 남기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명이라고 하지만 뭐 이제 뭐 서울 분하고 저희 친한 분, 또 그다음에 임박하고 또 친소각이 있는 분들이 외에도 한 300이면 아마 제가 보기 인천에서
오피니더라고 하신 분들은 네. 한 번쯤은 보셨다는 느낌이 제일 높으신 분은 안 보는 것 같아. 제일 높으신 분을 누구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 시에서 네. 밑에서 보고서 올려주고. 아이 뭐 보고서 쓸 정도의 저희가 파문을 있는 건 아닌데 아니, 이런 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주요 뉴스 중에 인천문화재단의 사태가 지금까지 왔고 그 예측이 충분히 됐던 거를 몇 번 저희가 추적 보도 비슷하게 드렸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대응이 조금 미숙함이 있다는 것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포 관련해서 네. 시장 발언을 당일날 저기 그 회견하기 전까지 네. 저희가 몇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 지금 파문을 해서 또 거기에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국정조사 관련해서 의회에서 회기까지 연기해줘서 준비가 됐는데 네. 무난히 잘 지났다라는 부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이 가가지고서 뭐 1번인가 2번 멘트하고. 그때는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했고.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좀 안 된 사업들이 몇 군데 있는 것도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문화 중심으로 아시듯이 아트페어를 생중계할 정도만큼 막 분량도 많이 넣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조각조각 지나가면서 했던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맥을 좀 맥을 이렇게 잡지 않았냐는 생각에 저도요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라 그럴까 고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여쭤볼게요. 인천 우체국 어떻게 현수막 띄고 공사하나요? 제가 안 가봤는데 아직도 그 확정이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제 기억에 그때 뭐 한다고 우리 방송 나가고 나서 현수막 걸었잖아요. 네네네네. 조만간 뭐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진짜 한번 특별 취재해가지고서.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들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거 포함,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거를 이래 보도기보다는 저희 이제 더 인천에서도 뭐 본격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만 우리 E3TV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뭐 추적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E3TV는 뭐 우리 임박하고도 몇 마디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정치적 이슈 이런 걸 원래 제기하려고 했던 뜻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 중심으로 하되 그래도 뭐 한 주에 한 번이 됐든 뭐 2주에 한 번이 됐든 전체적인 거를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총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온라인 신문으로 한다 해도 또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후보자들이 결정이 안 돼서 출연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꽤 많습니다. 뭐 요청도 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후보자까지 지금 예비 후보자까지 다 하면 한 100명 넘게 해야 돼서 저희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되면 출연료를 받죠. 편당 한 300만 원씩. 정식으로 출연료를 받고 그래요. 300만 원 지금 아마 후보자들 쓸 데가 많아서 저희한테 쓸 돈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무슨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긴 한데 우리 임박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좀 결정이 되면 이제 올해 뭐 얘기를 좀 뭐 대충 쭉 뭐 리뷰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뭐 한 말씀 더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가거나 또 새롭게 한번 생각하는 부분 얘기하시죠. 아니 저는 원장님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왜 뛰어있어요? 다만 E3TV가 좋은 건요. 저한테 어떤 뭐라 그러죠? 쪽지 같은 게 없고요. 지시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정 원장님 마음에 안 드시면 잘라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 분량을 잘 못 주죠. 웬만한 거 다 나가거든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다 그 조금 뭐라 그래요? 옛날식 진행 같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실험을 해본다고 했습니다만 출연진이 일단 둘이 똑같아서 좀 지겨울 수도 있긴 하는데 서로 교체를 하든 새로 이제 아니면 세 사람 이렇게 중간에 진짜 메인으로 나오실 분 나오고 옆에 저희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그런 것도 좀 넣고 또 그 중에 또 지금 해왔던 식으로 뭐 인터넷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야말로 그 뭐 공급자가 뭐 수요자인가요? 뭐 소비자들 그러니까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좀 이렇게 보여줘서 많은 얼굴들이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뭐 CNN인지 ABC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옛날에 제이 르너쇼라고도 있었고 데이비드 레터맨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제 기억에는 제이 르너쇼보다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훨씬 시사성이 있고 정문일침 진짜 하고 싶은 질문 그 하고 싶은 질문이라는 건 시청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예. 그 데이비드 레터맨이 굉장히 그 질문을 진짜 노골적으로 뭐 번역을 해서 이제 보니까 듣는 사람이 황당해하면서도 웃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슬이가 그러려면 저희 둘이 공부를 무지 많이 해야 돼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그게 돼야지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꿈도 한번 꾸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전문가를 분해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시사적인 너 진짜 전문가 맞아? 그렇게 하면 이제 출연 안 할지 모르니까 그냥 전문가들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드리려고 하되 저희가 엉뚱한 질문으로 좀 당황케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 또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할 거고요. 그렇게 시사적인 거 포함해서 전문성은 띄우고 또 하나 저희가 원래 이슬TV 하려고 했던 문화예술 쪽에 지금도 아주 스파트하게 쬐끄맣게 한 1분, 2분 이렇게 작가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아시아 아트쇼에 한 4번 정도 했고요. 그거 사실은 프로그램을 전공한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어색하고 이런 건 없지만 인천의 어떤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일종의 시리즈로 딱 나가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인천에 이런 분들이 또 인천 아소시에 이런 분들이 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줬고 중간중간에 다음엔 누구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잖아요. 해달라고 또 어떤 작가분은 저도 좀 찍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는 것도 있는데 뭐 다 할 수 없는 거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직 못하신 분들 포함해서 또 이제 그 전시회 때마다 저희 가서 저희가 무슨 인터뷰에서 뭘 묻는 것보다 당신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의외로 생각보다 거의 프로에 가깝게 뭐 그러니까요. 거의 끊지 않고 말씀할 만큼 자기 작품 세계가 준비해온 것 같아. 작품 세계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해서 저희 유튜브 이슬TV에도 그렇고 저희 더 인천의 문화 쪽 칼럼에도 오픈 갤러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계속 축적을 시켜놓을 겁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또 자료가 될 거고요. 그런 토대들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TV 또 뭐 새로운 방향이나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냥 아직 뭐 결정됐다기보다는 말씀 한번 주시고 이제 뭐 오늘은 좀 간단히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인사드릴 때 한복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죄송함이 좀 저희가 원래 컨셉이 그냥 3% 부족한 걸 만족하고 살자 이런 그 이슬TV가 인천의 문화예술에 제가 볼 때는 진짜 반석까지는 아니래도 조그만 돌멩이 받치는 거에 하나는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4년에 끊고 새로운 버전으로 가는 건데 이 돌은 빼지 말고 가자. 문화예술은 지키고 가자. 그리고 사실 인천에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약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건데 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반석이 되려면 시민 여러분의 호응과 같이 해주시는 예술인들의 동참 그리고 질타도 좋고 조언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여가 계속 확대돼야지 되니까 저희가 취재 간다고 그러면 좀 커피도 준비해 놓으시고 해가지고서 화기애애하게 사실 1년 이제 내년 12월 며칠에 날짜 잡혔잖아요. 인천 아트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중에 몇몇 작가들을 저희가 시민들 여론 들어봐가지고 궁금한 작가들 작품 활동하는 것도 한번 찍어서 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편집하면 1년의 과정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인천 문화예술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인천 사회조사연구원이 바탕이 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뿌리가 있는 인터넷 TV고 또 더 인천은 우리 원장님의 30년 언론의 경력이 바탕이 된 거니까 좀 어설프게 가더라도 뿌리는 깊이 박으면서 가자. 이런 말씀을 감히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꼭 반드시 미술뿐만 아니고 연극도 그렇고 음악 공연도 있고 또 무용 공연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예술 전반적인 걸 올해 이제 미술 중심으로 다뤘다면 다음에도 그것도 유지하되 조금 저희가 못 다뤘던 연극 부분이라든가 뭐 무용이나 이런 쪽까지도 포함해서 음악 이런 것까지 해서 아니 그런 쪽으로는 우리 원장님만큼 발라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해서 좀 편하게
좀 어렵지 않은 예술들, 생활 속, 일상 속에 그야말로 문화들이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드린다면, 그 아트쇼 같은 경우도 좀 네. 기존의 어떤 마켓 위주의 네. 그거였다면 원장님은 한번 그 큰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네. 글로벌과 히스토리와 그리고 뭔가 남는 이런 색다른 아트쇼도 한번 더 인천에서 별도로 물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또 하고 또 지난번에 춘천 가셔가지고 건축 뭐라고 그랬죠? 조각전. 사실 여기 우리 스튜디오 바로 앞에도 해돋이공원도 있고 센트럴파크도 있고 저기 솔천공원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유명 작가는 아니더라도 그 입문하는 청년 작가들이라도 시에서 도와주면 감사하고 해가지고 한 5번이고 모아가지고 한 번 총감독 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그냥 가면 조각하는 것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봄에 딱 가면 돌멩이 하나 딱 서 있고 여름에 갔더니 좀 이제 뭐 조각하는구나. 가을에 갔더니 이게 조각품이 딱 완성되고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사실은 뭐 특별히 돈 이런 걸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나 또 나라도 뭐 가능하다면 이렇게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비용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 건 사실은. 나 얼마 전에 컨벤션에서 한 그 별거 아닌 무슨 행사에 6억 7억씩 썼다는 거 보고서 그것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인정해 주니까. 근데 그게 의미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몇십만이 와서 관람하고 가는 그 자체의 그 가치라는 게 평가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이게 제가 뭐 아부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30년, 40년의 인맥 또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녹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더 늦기 전에 구현하셔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하고 특히 저한테 좀 조만간 이슬이 TV를 내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근데 어쨌든 그 예술문주부는 좀 아까 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방송이기 때문에 뭐 김포 얘기도 나오고 뭐 의회 얘기도 나오고 예산 얘기도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대한 뭐 아픈 지적이나 또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이제 작은 대안이라도 제시해서 방향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송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예술 쪽 부분은 당연히 방점을 저희가 두되 그런 부분도 그냥 그 지면이나 온라인보다는 말씀으로 전달이 돼야 조금 더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의 전문가들이나 더 하실 말씀 있는 분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으나 다른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도 이슬이 TV가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이 이름이 이슬이 TV가 됐든 더 인천 뉴스가 됐든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맥락에도 꼭 들어있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인천 분이 아닌 분들이 봐도 충분히 맥락도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출연이 좀 많이 느리겠습니다. 느려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그 말씀 하시니까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요. 네. 사실 지역에 지금 언론사가 뭐 10개 이상 뭐 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60여 개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20년에 12년 전 이 사건 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니 무슨 사태 있잖아요. 무슨 독일 차 사건인지 뭐 했던 그 우주 대장동도 그렇고 사실은 그 언론이라는 거는 그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저는 관심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김포시 지금 뭐 굴이 하나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인천은 조직한 노선을 택해야 돼요. 우리를 지키든지 우리 상납하든지. 그럼 우리까지 갖다 붙여다고 차라리 우리 인천 포기할게. 이거는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붙을 것처럼 딱 나서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꼬리 내리고 언론들은 다 침묵하고. 저는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사실 원장님은 이런 말씀 뭐 어렵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슈가 되고 하는 거. 그리고
고위공무원이 술 먹은 거 한번 딱 나오지 않을 뻔했어요, 그거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인 강의에서 더 심한 말은 못하겠지만, 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진짜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정의감이 뭐가 있다면 해야 될 건 꼭 해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이슬이는 적어도 그건 지키고 가자. 예. 좀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니, 언론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긴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언론 얘기 강의를 하거나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인데, 그 초심 그러니까 혁신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왜 언론을 하려고 했냐고 하는 거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를 잘하는 게 국민을 위한 거라면 그게 기본이라면 그럼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언론도 제가 아는 언론은 여러 여건 때문에 많이 파행적이고 정파적이고 편향성을 띄우고 있지만 처음에 본인들이 언론을 하려고 했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아까도 몇 가지 정책 얘기도 하고 또 특정인 음주운전 사건도 지금 그 얘기 제가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2달 넘게 지났어요.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구도 사과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언론들을. 그 얘기는 그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어떤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특정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사과도 하고 비난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언론이 언론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걔가 안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기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는 기존 언론사가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저희가 앞으로 추구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슬TV가 됐든 더인치 됐든 끈질기게 지겹게 좀 그만하라 할 정도로 끈질기게 갈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 거대한 나라가 미국이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날라리고 옛날에는 이혼도이나 어제 결혼하고 오늘 이혼하는 영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 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까? 워터게이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중심을 잡아주는 뭔가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처럼 기업이 언론을 사가지고 내 거다, 네 거다, 진짜 이건 OECD 오히려 탈퇴해야 돼. 쫓아내. 이 정도로 가지고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루에 2,000원, 3,000원 벌려고 구르막 끌고 다니는데 복지선진국인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래도 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언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너무 평화적 얘기나 특정적인 선상 가지고 확대 해석할 뜻은 없고요. 다만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가 느끼고 있으나 말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걸 저희가 틈새로 얘기하겠다는 거고 언론도 무슨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하고자 했던 원래 뜻들만 갖고 있으면 그건 똑같았다고 봐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책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 공무원 되실 때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취직하려고 했으면 대기업까지 뭐하러 그 박봉에 공무원 생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봉사하거나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아, 그러나요? 어쨌든 그 뜻이 있었던 것만 생각하시면 아니면 최소한 의사가 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있나요? 처음에 선서할 때 간호사가 처음에 나이팅게일 선서할 때 마음들만 갖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놨다 특정인이나 특정 정책을 얘기한 것도 그분이 믿거나 그 정책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런 본래의 뜻은 돌아가서 좀 해보자 라는 뜻으로 이게 새해부터 덕담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죄송하고 어쨌든 저희 가거나 이런 얘기도 한번 해야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더 얘기하면 또 한쪽으로 흘릴지 모르니까 열려있으니까 항상 오시고요. 정치하시는 분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열려있어 말씀 주실 때 있으면 저희가 그 통로가 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와주시면 부자로 표현해볼까요? 또 너무 무서워서 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개인은 신독, 집단이나 조직은 네. 정진. 네. 신독은 신독.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라. 예, 그 다음에 휴지를 버렸어요. 네. 남들이 안 봐도 내가 봤잖아. 그럼 내가 반성하는 게 신독. 뜨끔하네요. 담배꽁초 버린 게. 정진, 정도는 올바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사실 이거보다 저는 어렸을 때 바른 생활 배울 때 그럼 바른 자세로 해라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그때 바른 생활 안 해가지고 제가 등이 아파가지고 맨날 굶고 다녀가지고 이러고. 우리 임 박사가
신년 어록을 주셨습니다. 신독하고 정진하는 거로 올해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다 큰 복 받고 행복하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도 자성자만인지 모르겠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보신 분도 많을 텐데 조심하시고. 끝으로 원장님 덕담 아니 뭐 저는 특별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때 되면 잠도 좀 잘 거고요. 여러분들도 좀 건강한 모습을 항상 그리고 이렇게 매번 인상 쓰고 있는데 늘 만나면 웃고 저희들도 웃으면서 항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바른 생활에서 나오는 말들 진짜 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자. 아 예. 저희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건데. 예. 성실하다 이런 거 진짜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네. 한 말씀 올리면요, 우리 2023년도 120일 저희 이슬이 TV가 제가 원장님 모시고 또 말로만 모시지 사실은 같이 하는 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시고 있거든요. 저희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출범하게 되는 더 인천이 참 의미가 많잖아요. 딱 들어보셔도 그 브랜드 가치를 우리들이 평가하는 게 한 10억 되더라고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가치 속에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짓고 원장님 혼자서 진짜 불철주야. 모든 사람들 출판 기념회 다 다니고 행사 다 다니고 문화 행사 웬만한 건 다 다니고 진짜 이거 구글 아이폰 같은 거 이거 동영상 한번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거. 지금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1월 11일 네. 여하튼 정식 오픈합니다. 1일입니다. 1월 11일 이 날짜 잡으시려고 지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1월 11일 더 인천이 이제 준비 안 돼서 네. 오픈을 하는데 저희 이슬이 TV와는 좀 다른 지금은 저희가 농담도 하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정통 언론의 길을 가실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같이 우리 인천 시민의 어떤 그 뭐라 그래 관심이 있어야 더 단단한 반석으로 쓸 거예요. 네. 저희 둘도 나름 열심히 할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난해 뭐 좋은 거는 기억하시고 나쁜 건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2024년도는 정말 대망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고요. 뭐 세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시 저희 맨날 하는 구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라스 인천! 감사합니다.